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이제 12월 연말부터 이제 1월 초까지 큰 손들은 휴가 가서 쉰다고 해서 작은 손인 저도 조금 따라서 쉬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2022년 새해를 잘 맞으셨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시장 열릴 것인데, 프리마켓으로 보면은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걸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2021년도 거를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투자 전략별 포트폴리오 비교하는 영상을 제가 2021년도 한 6월 정도까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이제 안 했었는데,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투자 전략별 포트폴리오 성과가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시는 것은 ETF 중에서 이제 이때가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이때 예상하기에 향후 1년 동안 좋은 종목 4가지를 특히 ETF로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것이죠. 그때는 이제 이 종목들이 좋아 보일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MGK가 대형 성장주가 32%, SPY는 이제 S&P 500이죠. 그 중에서 V니까 밸류, 가치주가 22.95%, 그다음에 ICLN, 이제 바이든의 지금도 그 빌드 베럴 그 플랜 하는 법이 통과가 안 되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도 2020년 12월에도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쪽이 연초에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 계속 그 후로는 안 좋았는데 마이너스 10.41%.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참 좋았지만 2021년도에 제일 안 좋았던 것 중에 이제 이름이 제일 많이 오른 게 ARKK죠. 또 연초에 좋다가 한 2월 이후로 3월 달부터 안 좋았죠. 그래서 이 1년을 보면은 마이너스 23.64% 손실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4가지만 가지고 투자했다고 치면 5.57% 수익이 나는 거죠. 참고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28%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 QQQ, 나스닥 100 지수죠.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같은 경우도 한 28% 이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면 3대 지수하고 또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에 비하면 적지만 이것도 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분기별로나 아니면 뭐 매달 리밸런싱을 했었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이 예상됐겠죠. 그래서 이제 ETF로 보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레이달리오가 한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이름을 약간 좀 바꿔서 5가지 종목으로 레이달리오의 그런 이제 개념을 올웨더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물류 있죠. 뭐 콘이나 밀 이런 거. 그래서 추종하는 ETF DBA가 이제 이거는 이제 2021년도 2월 14일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했을 때 지금까지 투자했다고 치면 18%, 그 다음에 VTI는 모든 주식을 다 투자한다고 치면 16%죠. TLT는 장기 미 국채에 투자하는 ETF 0.73%, 그다음에 금에 투자하는 GLD는 0.16%, 그다음에 7에서 10년 정도 되는 미 국채에 투자하는 IEF는 마이너스 2.37%. 그래서 이제 요 2월 14일부터 현재까지로 보면 수익률이 6.38%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매달이나 매 분기로 했었다 그러면 물론 수익률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가만두었을 때 이 정도 수익률이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매직 포뮬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 포뮬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그 채널에 가셔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별 포트폴리오 이렇게 투자 비교하는 거 보시면 매직 포뮬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ROE, ROI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2020년 6월 18일부터 해서 쭉 넘어가서
2021년 4월 19일까지 뭐 매 두 달마다 5개 주식씩 그렇게 산다고, 하이 ROE, ROI 주식을 산다고 치면, 지금까지 갖고 계시면 34%의 수익이 나왔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매직 포뮬라는 조금 이제 앞에 두 개와 좀 성격이 틀리긴 한데, 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면에서 매직 포뮬라가 워킹한다는 거는 이제 이해가 할 정도가 이제 될 겁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2021년도가 시작하기 전인 2020년 12월 20일 때 배당주로는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고 해서 리스트 만든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률이 이제 상위에 랭크된 걸로 보시면, BX는 블랙스톤입니다.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101%고요. 그 다음에 MAA는, 이 회사는 이제 아파트 있죠. 한국에서 아파트 하면은 자기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되지만, 미국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월세 내는 아파트를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자기가 소유하는 아파트는 이제 미국에서 보통 콘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국 아파트, 그러니까 월세 받는 리츠 ETF죠. MA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84%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인 사람들 돈 관리해주는 칼라일 그룹 같은 경우에는 77%.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처분했지만, EPR이라고 해서 리츠인데, 엔터테인먼트를 쪽에 이제 뭐 골프장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거 소유하는 거가 리츠가 47%. 그 다음에 이제 B질에서 번지는 이제 농약이나 뭐 이런 농약이나 퍼틀라이저니까 거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부들한테 그런 거 만드는 회사 번지가 45%. 이런 것들이 이제 배당주였는데 이렇게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내년에도 제가 생각에 좋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MAA하고 블랙스톤은 최근에 이제 좀 인수합병이 있어서 약간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스톤하고 MAA 요 정도는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블랙스톤하고 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MAA를 한번 추가시켜 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제 매직 포뮬라하고 연결되어서, 이게 핀비즈죠. 핀비즈에서 이 스크린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조건들을 중에서 ROE하고 ROI가 높은 것이면서 숏 인트레스트가 낮은 거를 해보면 이제 이런 리스트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리스트를 구했을 때 이제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매직 포뮬라에 해당되는 회사들이죠. ROE, ROI가 높은 회사들. 그러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숏 인트레스트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크린으로 핀비즈에서 찾아서 보시면은 그런 회사들로 골랐을 때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죠. 100% 넘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아닌 것도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제일 안 좋았던 게 이제 9월 20일 선택한 CTXS가 마이너스 29%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았던 게 이게 온라인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이게 104% 이렇게 수익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 매직 포뮬라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ROE, ROI가 높고, 그 다음에 숏 인터레스트가 낮은 개념으로 가면은 이제 요것만 이제 1년으로 보면 42%니까 괜찮죠,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물론 날짜로 따지면은 9월 20날이니까 좀 시간은 좀 됐지만, 9월 20일 이제 2020년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좀 됐지만 이런 수익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개념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2022년 올해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것 중에서 ETF로 하는 게 요즘엔 좀 더 편하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ETF만 가지고 구성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이제 짜서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거랑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본다고 치면 이제 제가 포스트 올린 거에 아이디어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올해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데 이 12일 전에 제가 이제 올린 그러니까 포스터에 야르데니 리서치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 미국 같은 경우에 9월, 10월, 11월 달 이렇게 수익률 나는 것이 어닝스 디비전이지 않습니까? 수익 나는 게 9월 달에 18.07, 10월 달에 14.43, 그 다음에 11월 달에 6.15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수익률이 줄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미국에 지금 우리가 주가 볼 때 많이 올라가는 것이 S&P가 좀 이렇게 더블 탑 보일 정도로 좀 정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는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좀 올라가기 어려워서 4,700대 뚫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 4,700대 뚫기가 어려웠다는 걸 한번 기억하시면 다음에 이제 이 4,800, 5,000까지 가더라도 다시 4,700이나 4,600대 이때까지 다시 이제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가 언제 올 건지 보실 때 어닝스 리비전을 보시면 대략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september 때 18이었고 옥토버 때 14니까 그냥 4 정도 떨어졌는데 노벰버에 6이니까 이때는 무슨 8 정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4 정도에서 8 정도 떨어지니까 이거 상당히 이제 2배 이상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이렇게 증가되지 않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그 조정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6, 12, 7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그죠? 유럽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중국이 중요하죠. 중국은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 0.86, 마이너스 2.83. 그래서 중국은 주식이 재미가 없었죠, 올해에. 그래서 중국이 부양책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가 이런 식으로 이익이 많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주식 중에서 홍콩에 상장된 건 많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9, 그다음에 마이너스 9.4, 그다음에 마이너스 7.96으로 해서 마이너스 대가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은 이제 부양책을 써야 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 시장이 2022년도에도 계속 이제 좋긴 하지만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뭐 이유는 다 아실 거로 보이고 그래서 22년도에는 유럽이 아직 그 테이퍼링이나 그다음에 이자율 올린다는 얘기가 좀 없기 때문에 미국보다 계속 부양책이 있는 유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부양책이 좀 더 활성화되면 그때 이제 주가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닝스 리비전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유지가 되는 편이죠. 그러면은 이제 박스권으로 갈 수가 있다. 종목별 장세가 될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야르데니 리서치로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일 전에 제가 포스터 올린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S&P 500이 더블탑 만들고 이제 이 더블탑을 이때가 4,700이죠. 4,700, 4,600대를 뚫지 못하면 밑에까지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 다행히 이제 올라갔으니까 다음은 이제 조정이 오면은 언제만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4,700, 4,600대가 이제 이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고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10일 전에 이제 제가 올린 건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느 쪽에서 이제 이익이 날 거냐라는 겁니다. 봤을 때
여기 보시는 여기가 이제 S&P 500이죠. S&P 500이고 요 위로가 S&P 500보다 이익이 많은 쪽이고 요 밑으로가 S&P 500보다 이익이 적은 쪽입니다. 그러면은 S&P 500보다 시장이죠.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은 IT가 여기 있고요.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임의 소비재,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산업재하고 임의 소비재 쪽이 이익이 높다고 보이고요. 매출 측면으로 보면 S&P 500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바로 위는 이제 IT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의 소비재, 그다음에 산업재, 여기 임의 소비재 여기는 통신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예, 통신 뭐이고, 그다음에 산업재, 그다음에 임의 소비재 이렇게 이제 매출은 이렇게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ETF 한 5가지, 4가지로 했을 때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ETF 5가지 묶을 수 있고요. 만약 ETF 4가지로 묶는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2022년을 봤을 때 이렇게 3가지나 4가지 ETF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가상 투자 제가 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또 비교하는 데이터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